오셨습니까? 앉으시고요. 자, 리마인드 문제 한 3개 정도만 풀어볼까요? 리마인드 문제 3개 풀고 정석 문제 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정석이나 워크북이나 그렇게 어려운 거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무난했죠. 네, 무난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1번 보시면 1번은 중간까지만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기울기 2인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현이 생겼어요. 원하고 만나서 현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A, 그래서 여기 B인데 AB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사실 우리 알 수 있는 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했었을 때 k 대 2k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1대 2면 여기 루트 5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 성립하고요. 루트 5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2루트 5니까 k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2고요. 2k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4라는 겁니다. 그러면 B의 좌표를 A, B라고 놓으면 A의 좌표는 A 더하기 2, B 더하기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지수 A랑 B 두 개인데 이제 식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 식 두 개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인 루트 10과 같다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0,0과 A, B 사이에 0,0과 A 플러스 2, B 플러스 4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 즉 10의 10이 되고요. 제곱의 합이. 그 다음에 똑같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하면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실 수 있겠죠. 위의 식에서 밑에 식에서 위의 식 빼면 A, B에 대한 1차식 나와서 1차랑 2차 연립하는 구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문제에서 A에서 원점을 연결하고 나서 그거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그린 이 직선은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인 친구예요. 맞죠? 그리고 원도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친구입니다. 그럼 원점 대칭인 두 친구의 교점과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은 서로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B만 구한다면 C의 좌표 구할 수 있고요. C의 좌표 구하면 D랑 이런 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잘했어요. 네. 부끄럽군요. 그래도 소리를 지르거나 미친놈처럼 그러진 않잖아요. 네. 자, 안 됩니다.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시끄러워요. 자, 접한다 이야기 나오면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보셨어요? 나오면 접점 이야기가 나오면 수직 표시를 하셔야 되고 접점 이야기가 없다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3,-4라는 접선이 나왔어요. 2번 같은 경우에 3,-4가 접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원이 생겼어.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아이고, 여기가 4개네.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죠? 누가 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 간지러워. 야, 선생님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아도 욕할 사람은 욕하더라. 욕하는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3,-4래요. 그러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3, 마이너스 4에서 여기가 접점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뭐 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면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요 직선은 0,0과 3,4 사이의 기울기니까 도훈이는 그 반 변경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화요일 날 저희 카톡에 올려놨는데. 네. 제인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네, 제인이까지만 오면 되네요. 도훈이는 다른 학원 시간표 변동이 돼서 네, 화목반으로 잠시 옮겼어요. 여러분 화목반으로 옮기시고 싶은 분 없습니까? 화목반 개 좋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명인가? 그렇게 될걸요? 네, 적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기울기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오셨군요. 일찍 다니세요, 자매님.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직선식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4분의 3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랑 중심이 6,8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6,8이고 반지름 R. 뭐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6,8이면 여기쯤 있는데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이 친구랑 이 원이 접한대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아까 이야기한 접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시고요. 이 직선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 d. 그리고 그게 반지름 r이다 하면 r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접점 나오면 수직의 개념을 이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d는 r의 개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3번 보시면 ABP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BP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AB는 원 위에 고정된 두 점입니다. A, B고요. P는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개념은 이렇게 연결을 한 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으면 여기에 P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면 밑변 길이는 고정이니까 높이를 높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선하고 평행한 선들을 계속 그어서 원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데 언제? 접하게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접하는 순간이 되면 높이가 가장 높은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높이 구하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 떨군 거죠. 이렇게 수직 떨궈서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삼각형 이 높이를 구하신 다음에 이 높이에서요. 요 방향으로 그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넓이랑 같은 방향으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지름만큼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하면 그게 사실은 뭐가 된다? 가장 긴 순간에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P점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P점의 좌표가 아니고 뭐만 있으면 되니까 길이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길이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뭐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 가시면 가장 높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재밌는 문제예요. 4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APB가 수직이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꿔서 활용하느냐 그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 풀고 있는 거 계속 무슨 파트예요? 원 파트죠? 원 파트고 원에서 기억납니까? 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 지름에 의해 생기는 원주각은 늘 얼마였어요? 수직이었죠. 90도.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거 그림을 좀 찍어 볼게요. A 1,4 A 1,4 그 다음에 B는 5,4 그러면 1, 2, 3, 4, 5,4
그럼 P점이 CD라는 선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C가 뭐라고 나왔냐면 2t, 0이고요. D는 0,t예요. 그럼 C랑 D가 아무데나 찍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C는 X축 위의 점, D는 Y축 위의 점인데 그 점들이 서로 T라는 친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D, 0,t, 여기쯤 T가 있죠? 그래서 0, 아니죠. 여기쯤 있어야죠. 0,t 이렇게 해서 D점이 있으면 이 길이의 2배만큼 간 2t, 0이 C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아무데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둘 사이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선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데 직선 CD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늘 얼마예요? X의 변화량이 2t고 Y의 변화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t잖아요. 그러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늘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t값에 관계없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Y절편이 얼마? 0,t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t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직선이네요. 기울기 나왔네요.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 고정된 상태에서 Y절편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됐어요. 그래서 t값에 따라 기울기 2분의 1인 친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CD 직선 위의 점 P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이야기로 A, P, B가 수직이 되려면 이 친구를 가지고 뭘 만드셔야 되냐면 원을 만들어야죠. 여기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어졌어요.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 위에 점 아무 곳이나 잡는다면 이 직선하고 상관없이 요게 지름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수직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P점은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CD를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인데 CD를 지나는 직선은 t값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CD를 지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버렸어요.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 그러면 여기에 점 P 또는 여기에 점 P가 있어도 APB가 수직이고 APB가 수직인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도 APB가 수직이고 여기 P가 있어도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P가 존재한대요. 만약에 너무 멀리 가서 T값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되면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 없으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P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때 T의 최대 최소니까 최대, T는 뭐예요? Y절편이죠. Y절편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당연히 언제겠어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죠. 최소가 되는 순간은요. 이쪽으로 접하는 순간이겠죠. 접하는 순간이요. 됐죠? 이게 t의 최대 최소를 만드는 거고요. 그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 이 원하고 이 선이 어떻게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죠. 접하는 순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를 이용하면 돼요? D는 R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은 아까 1,4랑 5,4를 지나는 친구라 여기 몇 콤마 몇이냐면 3,4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 그리고 직선식은 t값은 안 나왔어요. 요거였었죠? 살짝 정리하죠.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t는 0이라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3,4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제곱의 합이니까 5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3, 8, 11 빼기 2t가 되고요. 그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반지름인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나머지는 그냥 t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왜 벌써 졸린 얼굴 하고 있어요?
아직 자면 안 됩니다. 하리보로 드릴까요? 사탕으로 드릴까요? 사탕이요. 자, 또 사탕 드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저 하리보요. 안 돼요. 사탕 드실 분이라고 했잖아요. 또 사탕 드실 분 없습니까? 하리보 드실 분. 눈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뒤로 빠졌네요. 역시 교육이 아니고 사육인 겁니다. 사육이에요. 저는 오늘 국어 수행 평가를 밤새 했는데 또 학교 가서 점심을 굶고 했어요. 뭐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수학 숙제는 다 했습니까? 잘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그 금요일 날 안 해서 어제 늦게 잔 거 아닙니까? 네, 뭐요? 페라리가 다 탈락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봅니다. 너 F1 봅니까? 보지 말고 공부하세요. 나중에 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제가 뭔가 기분이 좋아진 게 우리 시대 상황이 망가져서 이제 다음 경기 때 약간 포디움을 노려볼 수도 있다. 그래요. 조심해서 노리시고요. 올 때 맛있는 거 사오세요. 선생님은 주말에 친구들하고 집에서 그거 먹었어요. 꽃게찜 먹었습니다. 맛있었겠네요. 맛있더라고요. 꽃게도 지금 많이 나와서 가격도 싸고 엄청 큰데도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꽃게찜 먹었어요. 꽃게찜 먹고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게임했습니다. 선생님 그 로우 바둑이 합니다. 로우 바둑이랑 애들하고 오목도요. 한 게임으로 오목도입니다. 카트라이더 하고요. 카트라이더 하고요. 그 메이플하고 그럽니다. 카트라이더 서든 어택 뭐 이런 거예요. 완전 할아버지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놀았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씩 노는 날이 있으면 좋은데 놀려면 뭐 해야 돼요? 할 걸 다 하고 놀아야죠. 선생님 어제 잠들면서 친구들 단톡방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주말은 짧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은 너무 짧아요. 맞아요. 선생님 옛날에는 이틀씩 쉬었는데 이제 하루씩 쉬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고등부는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주중에 이틀 쉬거든요. 보통. 보통 주말에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풀 수업 2번 하고 주중에 이틀 쉬는 게 일반인데 중등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월화수목 금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쉰 듯 되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영상을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몰라요. 그건 나도 모르죠. 우리 학원에 애들이 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꽤 많이 들었어요. 그 5층에 있는 친구들이 그 앰플이 M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내쫓아요? 왜 쫓아요? 학원에 애들 많으면 좋죠. 애들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시험 같은 걸 봐도 그 통계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0명 하는 것보단 100명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본인의 등급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 시험 같은 거 봤었을 때, 학원 전체 시험 같은 거 봤었을 때 나오는 등수, 등급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죠. 미적분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른 반에도 같은 내용을 수업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요. 수원은 지금 있긴 있네요. 9월 달에 시작한 반이 있긴 있습니다. 수원, 대수. 자, 여기 봐요. 그렇긴 한데 선생님 생각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도가 제일 빠르고 어려운 걸 하는 반은 맞는데 맞아. 똑같이 하는 반도 있고 좀 다르게 하는 반도 있고 그래요. 몰라요. 난 안 올렸는데.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시키는 거나 잘 하세요. 네, 아니에요. 자,
6번 볼 거예요. 5번은 아까 이야기한 걸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분명히 집에서 좀 해오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하나도 안 읽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건 6번이에요. 5번은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셔서 길이 구하시면 이야기 될 겁니다. 현에 대한 내용으로, 현이래, 접선에 대한 내용으로 길이 구하는 걸로 이야기하시면 나올 거예요. 좌표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R점의 좌표랑 Q점의 좌표 구할 필요 없어요. 반지름하고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로 이야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부터 Q까지랑 P부터 R까지의 거리가 나와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6번은 이제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풀이로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많이 쓰이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야기의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죠? 요 선생님 몇 번 이야기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요렇게 수직이고요. 수직일 때 이 친구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든지 이 친구의 제곱도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였었고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해서 닮음 이용해서 총 4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이 공식을 쓰려면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지만 됩니다. 닮음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고 요거를 좀 활용하려고 해요. 해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문제에서는 P점의 좌표를 잡아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조선을 하나만 그을게요. 보조선을 하나만 그어서요. 무슨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선을 그을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선을 긋고요. 우리 문제에 이 P를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접한다 나왔으니까 뭐 표시하셔야 돼요? 수직 표시하셔야죠. 수직 표시하시고요. P에서 수선을 떨궜습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사실은 요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좌표로 바꿔서 하셔도 되지만요.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그래서 요 길이는 2가 되고요. 자, 이 길이는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이 길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 좌표는 P, 요 역시 Y좌표도 안 나왔으니까 Q라고 놓을게요. Q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원에 대한 개념으로 당연히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2의 제곱도 되지만 피타고라스 써도 됩니다. 피타고라스 써도 똑같이 나와요. 됐죠? 자, 문제에서 A부터 H까지의 길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A부터 H까지의 길이는 여기 길이가 2니까 AH의 길이는 2랑 P의 합인 2 더하기 P입니다. 그러면 여기 B예요. B부터 H까지의 길이 문제에 AH의 2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P 더하기 4가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그럼 길이로 뭐가 된다고요? 2P 더하기 4가 돼요. 그럼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물론 쓰진 않아요.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P에 2P 더하기 4를 더했으니까 얘의 좌표는 3P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좌표는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건 PAB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P값하고 Q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 삼각형 직각 2개 있는 거를 뜯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뜯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 수직이고요. 그래서 여기 E, P, Q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P 더하기 4가 돼요. 자, 그럼 쓸 수 있는 친구 중에 P 한쪽만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의 제곱은 P 곱하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P 곱하기 전체 이거 하면 얼마예요? 3P 더하기 4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3P 제곱 더하기 4P 하고 4니까 빼기 4는 0이죠. 3, 1, 2, 2, 마, 뿔 하면 안 된다! 뿔마로 해야 되는데 뿔마 해야지 4P가 나오겠죠. 그럼 P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돼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1사분면유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P가 3분의 2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Q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넣어서 정리만 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됐죠? 네, 재밌는 문제였어요. 원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익히고 접선 표시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점 P가 접점이다 나왔으니까 사실은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연결해서 수직부터 하셨어야 돼요. 쓰이든 안 쓰이든 그거 안 쓰신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정석 볼까요? 아니다. 워크북부터 먼저 봅시다. 워크북에 한 문제만 풀어드리고 정석으로 좀 넘어갈게요. 정석 많으면 3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크북도 문제수가 많지 않았었죠? 18문제인가 밖에 없었어요. 40문제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 숙제가 18문제군요. 네. 워크북 40문제밖에 없었어요. 개조금이죠? 코딱지입니다. 아니야. 그 대신 안 했잖아, 그만큼. 그 대신 그만큼 안 한 거잖아. 3일차에 워크북 숙제가 없었잖아. 이렇게 조삼모사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네. 조삼모사 뭔지 알죠? 조삼모사 뭐예요? 네. 신박하네요. 하지만 알고 싶진,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워크북 4회차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은 0인 3차 함수라고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건 F1이 0이니까 fx는 x-1을 분명히 인수로 가지는 거고요.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문제의 변수 a 없죠? ax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라고 나왔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하고 f'x의 제곱, f'x의 전체 제곱하고 fx가 되어 있어요. 자, 대입해서 풀어도 되나요? 왜요? 맞아요. 다항함수 미분하면 역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 생각 꼭 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대입하면 분모는 이 친구 때문에 0이에요. 이것도 0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0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F2입니다. 근데 이게 수렴했잖아요. 0분의 땡땡땡인데 수렴하려면 분자가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F2도 0이에요. 다시 말하면 fx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x-2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이 얘기를 여기에 추가하죠. 그러면 원래 x-1이 인수 있고요. x-2 있고요. x-p라고 써서 3개의 인수를 가진다로 바꿔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다 넣어볼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f'x의 제곱분의 fx인데 fx는 x-1, x-2, x-p가 됩니다. 됐죠? 자, 0을 만드는 요소가 명확하게 약분이 됐어요. 그럼 얘는 f'2의 제곱분의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2-p가 되는 거죠. 2-p가 됐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고요. 그럼 F'2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F'2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려고 F'X를 직접 구할 거거든요. 곱의 미분이에요. 전개 안 합니다. 곱의 미분 가면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고요. 세 번째 거 미분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적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둘 거예요. 그 다음에 F'2는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죠? 요것도 사라져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에요? 2-p 아니에요? 네네네네. 분모요, 분모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분모가 땡땡땡 F'2의 제곱이니까 2-p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자 2-p예요. 약분되네요. 약분하려면 2-p가 뭐가 아니란 가정하에 0이 아니란 가정하에 2-p분의 1로 약분이 되고요. 4분의 1이니까 p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이죠? 그러면 이거 0 아니죠? 됐네요. 됐죠? 만약에 0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 약분하고 나면 0분의 1이니까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이고요. fx는 나왔네요. x-1, x-2,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f3이니까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아유, 별거 없네요. 11월 고3이네요. 맞아요. 수능입니다. 네, 수능 문제잖아요. 11월. 103번이요. 걸렸군요. 네. 그러면 식이 엄청 복잡해져요. 이 F2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못하는 게 되니까. 아니요, 복잡해요. 안 돼요. 103번이라니까요. 103번이요. 그래서 수능에 나온 문제예요. 옛날 문과 문제들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 옛날엔 그랬었어요. 지금 교육 전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문과 문제가 많이 쉬워서 애들이 이과가 개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량이 이과가 2배가 넘었습니다. 그 과탐까지 하면. 그래서 이과로 하다가 문과로 전향하는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첫 해에 있었어요. 문이과를 통합해서 본 첫 해가 있었거든요. 그 첫 해에 문과 애들이 성적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문과 애들이 학교에서 나 문과 1등이야. 그럼 못해도 문과만 따로 모아서 시험을 보면 수능 막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통합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문과 1등이었던 애가 통합으로 보면 수학이 3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과였던 애들은 3등급 겨우 나와 하던 애들이 통합 수능으로 바뀐 첫 해에 2등급 막 찍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문과 애들 중에 최저 못 맞춰서 수시 합격 못한 애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4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문과 애들 막 이과의 문과 침공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과는 문과 따위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침공해도 아무것도 없는 대로 왜 침공을 합니까? 미안합니다. 문과 따위는 침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라서. 극혐은 아니고요. 그 전까지 이과 애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문과 애들은 조금 공부해도 등급이 막 나오는데 이과 애들은 진짜 막 피똥 싸듯이 공부해야 겨우 3등급 나오는 겁니다.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과 애들은. 근데 이제는 그게 메리트가 없어졌죠. 문이과가 다 통합돼 버렸어요. 근데 원래 통합해서 하는 게 맞죠. 통합해서 하고 학교에서 이제 너희 과는 조금 더 이과에 뭐 조금 더 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이과 애들이 너무 고통받은 거죠. 맞아요. 뭐라고요? 근데 문과 선택해도 되는데 문과 선택하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내의 경쟁이 너무 과도했다가 맞는 표현인 거죠. 과목에 따라 다르죠. 네, 국어 선생님이면 문과 하신 거죠. 그렇긴 한데 보통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과목하고 막 완전히 이렇게 트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좀 악명이 그 쌤이 있었는데 조찬이 쌤이라고. 근데 그 쌤이 정분 났거든요. 그 쌤도 원래 영어였다가 자리 안 나가지고 수학을 바꾸고. 그래요? 수학문제 기어롭게 내가지고 진짜 내방. 그래.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원래 다 똑똑하세요. 학원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똑똑하십니다. 좀 고지식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지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개코딱지 같은 거죠. 선생님은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컴플렉스가 반영됐나 봐요. 네. 잘 가르치는 거랑 많이 하는 건 또 조금 다르긴 하니까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학교는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가는 거라서 최저가 있는데 학원 선생님들 중에는 최저가 없으니까요.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자,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죠.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볼게요. 63페이지 연습 문제 3-3의 2번 보겠습니다.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3-3의 2번 볼게요. 2번. 절대값이 어디에만 씌워져 있나요? x에만 씌워져 있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x에만 씌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x의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하나 아니면 x제곱을 하나 아니면 x제곱의 절대값을 하나 모두 같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최초의 식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걸 잠시만 gx라고 놓을게요. 그럼 g 절대값 x는 사실은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 플러스 3인데 이게 이거랑 같기 때문에 x제곱 빼기 4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x에만 절대값 씌우면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y축 오른쪽 부분 남긴 다음에 그걸 대칭 이동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 쓰는 것도 이야기 드렸었어요. 요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식입니다. 이 식이 fx고요. 절대값 씌워진 게 어쨌든 x에만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순간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고요. 이때의 식은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적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 그래프 그리고 이 영역 가져오고 이 그래프 그리고 이 영역을 가져온다가 원래 이야기인데 그걸 다이렉트로 갔었던 게 뭐예요? 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저거는 1하고 3을 지나는 친구겠네요. 1하고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 여기 3 지나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그래프에 y축 오른쪽 부분만 남긴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라고요. 그리고 식은 얘는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얘는 y축 대칭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이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죠. 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 그래프 그려서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 그려서 x가 0보다 클 때니까 사실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렸냐, 나눴냐의 차이인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0에서의 연속성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f0 이 세 개를 직접 구하시는 거고요. 0보다 큰 수가 들어왔어요. 위에식 내보내야겠네요. 위에식 내보내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얘를 내보내야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요거 내보내고요. 다항함수의 극한이니까 대입해서 3, 대입해서 3, 얘도 3이 돼요. 그럼 얘는 연속은 맞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그림은 이어져 있죠. 그럼 뭐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좌미우미 확인해야 돼요. 좌미식 써보죠.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 그 다음에 우미는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음에 식 쓰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측식 미분하고 0 집어넣고 좌측식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측식 이거 미분해보죠.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좌측식 미분하면 2x 플러스 4죠?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위에 식에 0 집어넣으면 마사. 우미가 마사. 좌미는요? 4네요.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미 이렇게 접하는 건 마이너스 4고요. 좌미 이렇게 접하는 건 4라는 겁니다. 어쨌든 뾰족하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좌미랑 우미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자매님, 제 앞에 앉아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늘 볼에 자국 났어요. 됐죠? 이게 서운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너무 신나서 5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서운해요 라고 해야지 5분이나 남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만. 자, 3-10번 봅시다. 사실 오늘 하는 거 중에 3-10번이 제일 중요해요. 3-10번을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리는 대로 풀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3단원까지 내용을 모두 마스터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으로 쓱 풀면 안 돼요. 사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느낌만 쓱 가져가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어려운 문제를 손도 못 댄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3-10번 볼게요. 요거 하고 나서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개소리 할 거예요? 너희 집에서 풀어오라고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안 풀 생각하지 말고. 자, 3-10번 보겠습니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fx가 뭐라고 나왔어요? 크거나 같다 x제곱, 크거나 같다 2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고, 뭘 구했냐고 하면 f'이라고 f'E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제 f'이라고 f'E 중에 뭐가 구하고 싶습니까? f'이라고 f'E 중에 뭐가 구하고 싶어요? 예요. 그래요. f'E 구해보죠. f'E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건 공식 같은 거 쓸 수 없습니다. fx가 무슨 함수인지 전혀 안 나왔잖아요. 다항함수라고 혹시 나왔나요? 미분 가능하다고만 나왔지 다항함수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 이런 거 불가능해요. 그럼 이걸 구하세요 하면 공식은 못 쓰니까 뭘로 가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갈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e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가 아니죠. 2 더하기 h 빼기 fe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 다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제인 씨 중요해요. 보세요. 자, 둘 다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두 친구 중에 누굴 쓸 거냐면 위에 걸 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어진 식하고 변형을 최소한으로 해도 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려면 x자리에 2 더하기 h를 넣어야 되잖아요. 식이 개 길어집니다. 그래서 변형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 친구를 활용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극한이네요. 부등호 있네요. 뭐 써야 돼요?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를 쓰셔야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의 F2를 뺄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F2, FX 빼기 F2, 그 다음에 2X제곱 빼기 F2 이렇게 하고요. 문제 F2가 얼마인지 나왔을 거예요. F2는 8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를 8이라고 바꿔서 우선 적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뭐예요? x-2로 나눌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예요. 대충 넘어가면 못 푸는 게 이 얘기입니다. 양변을 x-2로 나누고요. (2로) 나누고요. 됐죠? 나눴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야 돼요. 나누거나 곱할 때는 그 값이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지만 음수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보죠. 이 극한에서 x가 2로 가면 x-2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맞아요. 우극한이냐 자극한이냐에 따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서 푸는 거예요. 나눠서 풉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할 건데 얘를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x-2분의 fx-f2랑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x-2분의 fx-f2로 나눠서 풀 거고요. 이 둘의 값은 무조건 같습니다. 왜요? 문제에서 x가 양수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무조건 같은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을 살리려고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지금 부등호 방향 안 바꿨죠? 그럼 x-2가 양수란 이야기니까 요걸 쓸 거란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양쪽에 뭘 붙일 거냐면 이걸 붙일 거예요.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을 붙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인 것도 해봐야겠죠? 그럼 이번엔 부등호 방향만 바꿀게요. fx-f2에 이렇게 되고 x-2분의 2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x-2분의 x제곱 빼기 8 부등호 방향 변했죠? 뭐 할 거냐면 좌극한 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1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까? 네, 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0분의 0꼴이네요. 약분되죠? x 플러스 2대요. 다시 대입하면 얼마예요? 8이죠. 여기 2 있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요. 분모 얼마예요? 분자는요? 0분의 마이너스 4예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발산해요. 발산해요. 무한대예요. 양의 무한대요? 음의 무한대요? 알 수 없어요. 음의 무한대요. 왜냐하면 2의 우극한이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었어요? 음이었어요? 양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 음수 명확하잖아요. 그럼 양분의 음이면 무한대 빼고 양분의 음이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이에요. 얘는. 그리고 요 값이 무한대인 거죠. 그럼 결국 우리 이 친구는 음의 무한대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음의 무한대보다 크다는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8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요. 이 친구요. 요거 대입해도 돼요. 대입하면 얼마죠? 똑같이 8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똑같이 0분의 마이너스 4예요. 무한대인데 부호 결정할 거예요. 이거 2의 좌극한 놈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2의 좌극한 놈은 음이죠. 이거 그림 그리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고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2의 좌극한이면 2의 좌극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음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음수예요. 자, x-인데 2의 좌극한으로 가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음이죠. 음분의 음이네요. 양수죠. 그러면 얘는 8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무한대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근데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 우극한은 8보다 작거나 같고 좌극한은 8보다 크거나 같은데 좌극한 우극한이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같아야 돼요. 그럼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샌드위치 정리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샌드위치 정리처럼 생겼지만 샌드위치 정리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까지 나눠야 되는 문제라 100%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해설이 되는 문제입니다. 공식에 띵 넣고 해서 절대 안 풀리는 문제예요. 네? 안 돼요. fx 그래프가 다항함수란 내용도 없고 알 수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충 하지 말고 식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요. 이렇게 식을 써낼 수 있어야 100% 이해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네. 됐죠? 네.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고 갈까요?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진도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그 정석에 있는 문제 하나만 잠깐 다루고 가려고요. 자, 우함수, 기함수 있습니다. 우함수 다른 표현 뭐였죠? 아니요. 어디 대칭인 거죠? Y축 대칭인 함수예요.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는 어디 대칭인 함수죠?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이걸 식으로 적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Y축 대칭인 걸 표현하는 방법이. 정신 차려요. 계세요. 자, Y축 대칭인 걸 표현하는 방법은 fx랑 Y축 대칭한 f-x가 같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됐죠? 네. 선생님이 잠을 깨워서 빡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깨우는 거야? 졸린데? 라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역할이 있으니까 깨워야죠. 자, 기함수는요, gx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라고 적으면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뭔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요, 문제에 미분하는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우함수가 있는데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ddx 하겠습니다. ddx 하면 좌변은 f'x예요. 우변은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는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미분하시고요. 안에 있는 친구를 곱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써놓고 보니까 이걸 앞에다 적을게요. 써놓고 보니까 f'x랑 마이너스 f'-x가 같네요. 그러면 x의 부호도 바뀌고 전체의 부호도 바뀌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기함수요. 그래서 우함수는 미분 때리면 기함수가 됩니다. 물론 결과물을 외워놓으면 좋겠지만 외운다기보단 외에 대해서가 너무 쉬우니까요. 이 식을 만들고 미분만 때리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매님. 왜 이렇게 자는 사람이 많습니까? 선생님 지금 개 재밌는 얘기 해주, 우함수, 기함수 개 재밌는 얘기 해주잖아요. 졸라 상처받았어요. 지금 못생겨졌네요. 자, 그 다음에 기함수죠. 기함수 미분해 보겠습니다. ddx 할게요. ddx 하면요. 좌변은 g'x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g'-x 하고 안에 걸 미분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g'x랑 g'-x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x의 부호만 바뀌었네요. y축 대칭, 우함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요.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외운다기보단 왜 저렇게 됐는지를 미분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직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함수는 이 차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y축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떨어진 친구랑 한 칸 떨어진 친구의 우리 도함수니까 순간기울기요. 서로 대칭인 거죠.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배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같은 거리 떨어졌을 때 음수배가 된다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기함수의 대표적인 건 이제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0,0을 지나는 y는 땡땡땡 형태, y는 x 형태의 친구고요. 여기에서 한 칸 갔을 때의 기울기랑 한 칸 갔을 때의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 같으니까 같은 거리 떨어졌을 때 좌우가 같은 값을 가지는 거, 우함수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분 일어나세요. 두 분 일어나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잘했어요. 근데 혼이 조금 나갔어요. 대통령님, 뒤에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제인이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문재인 씨랑.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선생님 놀린 건 아니었는데 미안합니다. 상처받았어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자면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집에 가서 일기장에 다 써놔요. 오늘 누구 잤는지. 다
데스노트 아닙니다. 죽여버리지는 않으니까요. 죽는 건 여러분의 성적일 뿐입니다. 뭔 소리예요? 저번에 하나 틀렸는데. 그 시험에 되게 많이 맞은 애들도 있었어요. 네. 자, 그만 주무시고. 아니에요. 더 해야죠, 더. 데스노트 중간까지만 보다 말았어요. 그래서 피곤해하는군요. 네. 네. 데스노트라고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피곤해할 거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 보고 쓰세요. 상처받았어. 상처받아서 엄마한테 이를 거야. 무서워요, 쌤. 니네 엄마한테 이를 거야. 자,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진도입니다. 접선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거예요. 접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접한다 뭐예요?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접한다를 수학적 의미로 어떻게 표현할까인 거거든요. 그럼 y는 fx랑 y는 gx가 접한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gx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y는 gx예요. 그러면 y는 fx랑 y는 gx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접한다를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접한다를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이 선이 있고요. 이 선이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네요? 접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접한다는 말로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로는 접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죠. 3차. 이거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고 있는 점은 하나, 둘입니다. 접하고 있지만 교점 자체는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접한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접한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건 2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2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우선 이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잠시만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 버전으로는 P, GP고요. 그리고 얘 버전으로는 P, FP예요. 그럼 여기서 만난다라는 건 FP랑 누가 같다? GP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점에서 이 친구의 순간 기울기랑 이 점에서 이 친구의 순간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순간 기울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죠? 도함수는 아니에요. 도함수는 특정점이 아니고 불특정점이었으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극한을 씌워야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가 됐죠. 그래서 뭐가 같아야 되냐면 F'P랑 G'P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같을 경우 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직선이든 곡선이든 접한다의 의미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스피커라는 거예요. 만지면 전기 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점하고 그 교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요. 이 내용에 자, fx는 gx. 그래서 넘길 거예요. fx 빼기 gx를 잠시만 hx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면요. hp가 0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요. h'p가 0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내용은 뒷내용이에요, 사실은. 뒷내용인데, 방학 전에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H'P가 0이라는 건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위로 볼록한 친구의 순간 기울기가 0인 요 순간이나 아래로 볼록한 친구의 순간 기울기가 0인 요 순간이나 아니라면 3차나 홀수 차수에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갈 때 요 순간이나 혹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 요 순간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미적분 2까지 가면 변곡점이란 개념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친구들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0인 순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HP가 0이라는 건 여기가 핀 거예요. 여기가 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낸 건 Y는 HX의 그래프를 그려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0이라는 건 있단 이야기예요. X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고요. X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고요. X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차에서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되려면 중근을 가졌어야 돼요. 중근. 그리고 사실 요거는 3중근 이상의 형태를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요거 이제 기억 안 해도 돼요. 알면 조금 더 좋은 거고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HX는 뭐를 인수로 가지냐면 X-P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점에서 접한다라는 건 두 친구를 연립한 친구가 사실은 X-P를 인수로 가진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던 거 있죠? 그래프, 함수, 그 다음에 그 방정식 모두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접한다의 의미는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식으로는. 그림상으로 뭐라고요? 교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같다. 꼭 직선하고 곡선이 접할 필요 없어요. 곡선하고 곡선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옛날에 배웠죠. 어디서요? 원하고 원이 접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때도 사실 뭐예요? 여기에서 접선 그은 거랑 여기에서 접선 그은 게 같고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한다의 의미는 사실은 이 친구고요. 그걸 연립한 식으로 놓고 본다면 접점을 중근으로 가지는 형태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요. 접선의 방정식이고 접선의 방정식은 가장 중요한 친구가 뭐냐면 접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접점이 다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만 구하면 모든 이야기가 해결됩니다. 우리 접선의 방정식, 접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접점만 있다면요. 접점을 P, FP라고 놓는다면 F'P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되죠. 그럼 기울기랑 한 점 나왔으니까 접선식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나오면 Y는 F'P의 점 X-P 더하기 FP 이렇게 적으면 식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접점이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접점에 X좌표만 구하시면 이야기가 해결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종류의 친구가 나옵니다. 문제에 뭘 주어질 거냐면요. 첫 번째 접점을 주어질 겁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를 주어질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주어진다면 이게 주어진 거, 요게 주어진 거죠. 요게 주어진 거니까 미분해서 P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다. 그럼 P 값이 얼마인지 찾아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한 점입니다. 외부의 한 점이고요. 외부의 한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역시 접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모두 접점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원하고 직선 접하는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수직으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D는 R이다로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냥 세 친구 모두 뭐라는 거예요? 접점 중심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접점이 나와 있으면 쓸 거고요. 안 나와 있다면 접점을 임의로 잡고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접선 이야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거밖에 없어요. 접선이 뭔지 그리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졸립니까? 눈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개 재밌는 접선 이야기 해줬잖아요.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 재밌대잖아요. 주사를, 예? 예. 왜? 여러분, 요거. 그래서 접선 나오면 무조건 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사실 아까 다뤘던 원 이야기 있죠. 원의 접선 이야기 있죠. 그것도 사실 미적분 2까지 가면 D는 R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접점 이용이요. 그래서 나중에 미분을 해서 원의 접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거 적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r제곱인데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하면 공식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외우라고 안 했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뭐 있냐면요. 맞아요. x1 더하기 y1은 뭐가 질문이었어요? 네, 이거였었죠. 이거를 그럼 사실은 접선이 나왔잖아요. 접점이 나왔잖아요. 이 접점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키가 커서 안 보여라는 좋은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대가리 짱이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봐서 이걸 구하면 이거 접점 나왔죠. 그럼 방금 이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뭘 구하면 되냐면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그럼 그 기울기를 구하려고 얘를 미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y는 꼴에 대한 미분만 했어요. 즉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미분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 0,0 반지름 r이 넣으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미분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미적분 2에서 배울 거예요. 개 재밌겠죠? 아는 게 늘어날수록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지금 안 배웠지만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 함수 같은 거 있죠. 이거 미분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세요 하면 이제 구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데 함수만 종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미적분원에서 뭐만 다뤘다? 다항함수. 근데 미적분 2로 가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다 다룰 겁니다. 네. 그리고 수열도 우리 안 다뤘죠? 지금 미분하면서 수열 전혀 안 다루고 있잖아요. 미분 쪽 아니고 이제 극한 쪽 가서 수열에 대해서도 다루기 시작해요.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수열 이야기하면서 수열은 사실 함수와 같은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미적분 2입니다. 그럼 미적분 2는 앞의 내용들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개념이 확장될 뿐이지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 제대로 해놓은 미적분 2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적분 2 가면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거를 다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그걸 활용해서 지수를 미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1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요거 됐고 오늘 이론 하나 더 있어요. 중간값 정리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있어요. 평균값 정리 있어서 그 평균값 정리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끝나고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적고 나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혼모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요, 일본 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단편들로 이루어진 것 중에 제목 하나가 혼모노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혼모노가 맞습니다. 일본어로 진짜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그 일본어 중에 그게 있단 말이야. 애니메이션이었나? 어디 중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씹덕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고 리얼 씹덕이 있을 때 저 녀석은 진짜야 라는 느낌으로 혼모노다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리얼 씹덕을 혼모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80여 년 전에 비슷하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80여 년 전에 순종 아리아인이 아니면 모두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코수염 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순혈주의, 민족주의 사상이 반영된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요즘 세상이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아니 뭐 볼 수도 있지. 뭐 패키치는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볼 수도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건 걔네들이 그걸 봐서 문제가 아니고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애들이 그런 거 보면 나도 볼래 이렇게 돼요. 네. 못생긴 애들이 보면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공부해서 돈 많이 번다고 잘생겨지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인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랑 로레 정리까지 같이 할 거예요.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사실 말이 생략되어 있죠. 평균 무슨 값? 기울기값 정리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맨날 이거 그림만 그리네요.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구간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잡아서 폐구간으로 잡을 거예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잡을 겁니다. a부터 b까지 잡았을 때 a, b 구간에 그렇게 피곤하고 졸립니까? 구간에. 그러니까 네 눈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룩이 아니고 C일 뿐이에요. 네, 날 보는 게 아니고 내 시야에 우연히 선생님이 들어온 것 뿐이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가 부르면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해 볼게요. 여기 유튜브 방송이 아니에요. 왜 자꾸 썰만 풀어달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재밌는 수학 수업 해주잖아요. 개 재밌잖아요. 평균 기울기 값 정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왜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구간 양 끝에 평균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그 평균 기울기랑 같은 순간 기울기가 내부에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점으로 잡고요. 이렇게 접하는 게 존재하고 이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폐구간 A, B에서 자, 우리 그 전에 썼던 정리 첫 번째 무슨 정리 있었죠? 맞아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를 할 땐 전제 조건이 뭐였나요? 주어진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 사이값 정리했어요.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은 뭐였나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럼 세 번째, 우리 지금 미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은 주어진 구간에서 뭐한다? 미분 가능하다를 깔고 가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냐면 구간 양 끝에 평균 기울기예요. 구간 양 끝에 평균 기울기니까 여기는 a, fa고 여기는 b, fb가 됩니다. 그러면 b-a분의 fb-fa라고 적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죠. 구간 양 끝에 평균 기울기예요. 그리고 그거랑 같은 순간 기울기,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C가 있는데 C는 구간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A나 C 경계에 있으면 안 돼요. A나 B 경계에 있으면 안 돼요. 내부에 있어야 돼요. 내부에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됐죠?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뭐 증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활용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이 평균값 정리 중에서 원래는 롤의 정리가 먼저고 롤의 정리를 일반화해서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빡세니까요. 롤의 정리부터. 왜 남자끼리 무릎을 만지면서 간지럽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이,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뭐 남남이라든지 여여라든지 남녀라든지 연애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선생님 늘 말했죠. 한 수업에서는 안 됩니다. 한 수업에서는 안 돼요. 좋은 날만 있으면 서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싸우고 그러면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연애하지 마시고요. 같은 반 내에서는 연애해도 티내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티내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티내고 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따로 없는 데서 선생님 없는 데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해보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알겠죠? 너 방금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쳐다봤어요. 애들이 갈수록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요. 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금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죠. 늘 교육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연애를 하면. 그러니까 둘은 좋겠지. 근데 내가 안 좋다고, 내가. 아이, 너 방금, 안 돼요. 네, 티를 냅니다. 싸우면 티내요.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시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선생님 안 보이는 데서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때 연애하지 마시고 대학교 가서 하세요. 대학교 가서 연애하면 행복합니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건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때긴 한데 수능 끝나고잖아요. 그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때 썸을 타시다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20년도 넘었어요. 아니요. 구리였어요. 네, 구리여서 플라스틱 반지였습니다. 네, 플라스틱 반지였어요. 사진 없어요. 네. 선생님 어렸을 때 사진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진 없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졸업사진 흑백이에요. 네. 그럼요. 선생님 졸업사진 흑백이에요. 네, 흑백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롤의 정리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형태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롤의 정리가 먼저 나왔고 그걸 일반화해서 평균값 정리가 된 겁니다. 지석 씨, 집중해 주세요. 괴로워하지 말고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이렇게로 해석을 할게요. 평균값 정리 중 평균 기울기가 얼마인 순간? 0인 순간. 0인 경우를 롤의 정리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어요. y는 fx예요. 그럼 아까 전엔 구간을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같은 높이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평균 기울기 구하면 b-a분의 fb-fa인데 이 두 개가 같으니까 0이고요. 그걸 만족시키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여기 그림에선 두 개가 있네요. 구간 내에 어디 있어요? 하나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C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C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C라는 건 뭐 특정 점을 의미한다기보단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모든 점의 X좌표를 그냥 C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됐죠?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보통 어렵게 나오면 개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다루진 않아요. 잘 다루진 않고 그냥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이나 뭐 B값, A값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나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구간 양 끝의 값이나 내부의 값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요거가 살짝 변형해서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직 개멀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거냐면 접선 이야기할 거고요. 평균값 정리 이야기까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풀어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뭐요? 네. 네, 이게 롤의 정리예요. 평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오늘 시험 문제 14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니네는 선생님이 2문제 내도 불만이고 200문제 내도 불만일 거예요. 그냥 불만인 것 뿐입니다. 네. 3문제 내주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럼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하겠어 그러면서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애들이 찍어요. 그럼 어느샌가 문제풀이가 아니고 로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실력을 시험해야죠. 실력을. 안 돼요. 싫어요. 왜요? 안 졸리잖아요. 안 돼요. 안 졸리잖아요. 안 돼요. 선생님은 이걸 이제 먹으면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여러분 안 덥나요? 이거 개 얇은 옷인데? 비쳐요 이거 뭐. 공대생들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체크무늬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사주기 때문이죠. 엄마가 체크무늬 셔츠를 사주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왜 체크무늬 셔츠를 사주시는지 아나요? 공대생에게 입히려고요. 그런 거예요. 응? 허성범이 누구야? 카이스트월. 아, 그 사람은 체크무늬를 입어도 네가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자, 문제 볼까요? 네, 그렇죠. 이따가 그냥 인터넷으로 봐요. 네. 안 돼요. 그냥 침만 흘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냥 침만 흘리세요. 먼저 자고 있으면 이제 먹일 겁니다. 우선 죽방을 먹인 다음에. 자,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3번 볼게요. 워크북 5회차요. 5회차 곡선의 접선과 미분의 3번 보겠습니다. 싫어요. 어려운 건 여러분이 풀게 할 겁니다. 돼요. 어려운 거 풀면 막 힘들죠. 오래 하고. 그죠? 선생님도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미 다 한 거예요. 몇백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20년 누구 가르치면 몇백 번씩 합니다. 선생님도 많은 금수들을 인간까지 진화시켰어요. 근데 모두 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손길을 거부하는 금수들이 있어요. 네. 저희 인간 완성형이잖아요. 저 학교 담임쌤이 저보고 수학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y는 4x, 워크북 3번이요. 5회차. 선생님은 중등 강사니까요. 안 돼요. 싫어요. 안 됩니다.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등부 강사 이렇게 해서 하면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고등부 한다라고 해도 절대 수업을 듣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그거야 난. 어쨌든 안 해요. 안 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햄스터 쪽은 좀 많이 큰데요? 네. 자, y는 4x 플러스 5. 저 친구가 이 직선하고 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 그리니까. 근데 선생님하고 방학 전에 하셨던 분들은 대략적인 그림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이야기들을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요렇게 있고 이 친구는 이제 W자 모양으로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접하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접한다는 거예요. 네? 3번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가 P라고 놓으면 P, 예로 버전으로 놓고 보면 4P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로 놓고 보면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가 돼서 4P 플러스 5가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 이렇게 놓는 거랑 그 다음에 미분하고 나서 집어넣은 게 같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P를 집어넣어요. 이 식 미분하면 얼마예요? 4x 플러스 5 미분하면 4죠? x에 P 집어넣으면 4예요. 자, 이 식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8P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해서 한다. 이게 원래의 접선에 대한 개념으로 푸는 건데 비슷해요. 자, 우리 이 문제 나오면 가장 먼저 접선에 대한 내용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접점 찾아야죠. 그러면 접점을 설정할 거예요. P, FP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라고 놓을 거고요. 기울기는요.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으면 됩니다.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으면 뭐 돼요? 8P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Y는 8P 세제곱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2P 4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K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침 계속 나오네요.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4X 플러스 5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 하셔도 되고 X의 개수가 4고 얘니까 같다 해서 P값 찾으시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럼 K값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을 뭘로 잡았다고요?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이 어디냐를 중심으로 잡은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계세요? 됐죠? 네, 좋아요. 자, 사탕 드실 분? 네. 하리보 오늘 안 줘. 사탕. 너 하리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헛거 보이잖아요. 왜 안 받아, 지석이? 던지는 거에 재미 들리셨죠? 아니요. 사육하는 거에 재미를 들렸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접점의 X좌표는 선생님 마음대로 P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Y좌표는 원래식에다 넣은 겁니다. 원래식에다 넣은 거예요. 누구의 접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차의 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차식에다 넣은 겁니다. 4차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4차식에다 넣은 거죠. 네. 안 어려워요. 맞아요. 선생님 개돼지였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옛날 지금 이야기하는 옛날 동영상이라는 건 선생님이 우리 공지에 올려드린 그 영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 3월, 4월, 5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죠? 네, 지금이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네, 그래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선생님 안경 쓰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같다고요. 안경 쓰면 약간 그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고시생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개팅 미팅 나갈 때 안경 쓰고 꼭 나갔습니다. 안경 안 쓰고 나오면 자꾸 체육과냐고 물어봐서 안경을 꼭 쓰고 나갔어요. 연대 다닌다고 그러면 다 체육과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런 거죠. 아, 얘가 절대 공부를 해서 연대에 왔을 리는 없다. 이 느낌인 거죠. 안 돼요.
고마워요. 너도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헛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외부에 한 점이 없죠? 트롤리 젤리는 그 지렁이처럼 생긴 거 아닙니까? 동그란 거 작은 것도 있어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들어갑니까? 그래요? 거기에 타면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갈 거예요. 근데 1인 1카트 어때요? 어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태어나서 카트에 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 안 탔어요? 선생님 어렸을 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럼요. 너무 커버린 이후에 그런 대형 마트들이 나왔어요. 안 돼요. 싫어요. 네, 그래요. 어딨니? 자, 정석 문제 하나만 좀 보고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오세요. 그럼요. 그럼요. 다 같이 찾아오세요. 그럼요. 자, 왜 없니? 자, 정석의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이번 과제엔 없어요. 이번 과제엔 없는 거라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3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 a, 0이라고 했거든요. 문제 읽어보시면 위에 점이라고 안 나왔고 그냥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선 위에 있지 않은 외부의 한 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세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접선이 얘를 지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접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건 접점 아니에요. 외부의 한 점인 겁니다. 접선이 지나는 점인 것뿐이에요.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a, 0이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접하는 걸 찾았다는 겁니다. a 값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이런 걸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뭐가 안 나왔어요? 접점이 안 나왔죠? 그러면 접점을 우선 설정하겠습니다. 접점을 p, 3p 세제곱이라고 놓을 거고요. 기울기 얼마예요?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으면 되죠? 9p 제곱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랑 점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 y는 9p 제곱 x-p 더하기 3p 세제곱이고요.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a, 0이요. a, 0이요. 지난다 무슨 뜻이에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x에 a, y에 0 넣었을 때 성립해요. 생각해 볼게요. a가 문제에 주어진 겁니까? p가 문제에 주어진 겁니까? a가 주어진 거죠. 그럼 p를 a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p는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이런 구조로 만드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선 전개할게요. 0은 a 9ap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p 세제곱 플러스 3p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p 제곱으로 묶으면 9a 마이너스 6p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p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거나 아니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p는 얼마? p는 2분의 3 a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이쪽이라고요. 그리고 p가 0이면 0,0이면 아까 그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차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고 x축, y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친구에 대해서 0,a를 지나는 접선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점이 접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은 접선에 지나는 점이 되니까 접점을 또 하나 설정해야 돼요. 이 접점하고 다른 접점이겠죠. 그래서 Q, 3Q 세제곱이고요. 기울기 얼마예요? 9Q 제곱이 됩니다. 그럼 식이 Y는 9Q 제곱 X-Q 더하기 3Q 세제곱이고요. 0,A를 지난다고요. X에 0, Y에 A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6Q, 야, 왜 삑삑 소리 나냐? 6Q 세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 목표 뭐라고요? A를 요걸로 설정을 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 최종적으로 이때의 친구랑 이때의 친구가 평행하다고 그랬어요. 평행하면 뭐가 같죠?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뭐였어요? 근데 P는 우리가 문제에서 임의로 설정한 거고 A로 표현해야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9 곱하기 2분의 3 A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A 제곱이 기울기예요. 됐죠? 자,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9Q 제곱이죠. 근데 Q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관계에 의해서 어렵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하면 Q 세제곱은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A가 되겠죠. 그럼 Q는 뭐가 돼요? 세제곱근 루트 6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세제곱근 루트 6분의 A에 마이너스 있고요. 제곱하고 9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다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애매하죠? 양변에 세제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게 세제곱근이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정석이라서 계산이 좀 거지 같은 문제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지금 나와 있는 A, 0하고 0,A가 접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점을 설정하시고 기울기까지 구한 다음에 지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였었고요. 임의로 설정한 거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됐죠? 쉬었다가 문제 하나 정도 더 풀어보도록 하죠. 쉬세요. 그냥 문과 이과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적당히 하세요. 성적만 좋으면 크게 상관없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일관되게. 일관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일관되게 들어가면 좋은 거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일관되게 들어가고 성적 망친 거랑 일관적이지 않은데 성적 개 좋은 거 중에 성적 개 좋은 게 무조건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럼 중요한 건 성적인 거잖아요. 일관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뭘 쓸까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죠. 선생님이 옛날부터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헤라클레스 압니까? 헤라클레스 힘이 개세죠? 힘이 개세요. 힘이 개센 헤라클레스는 물풀의 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다고 해요. 물풀의 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있고 이 몽둥이로 전설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풀의 나무로 몽둥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어떤 물풀의 나무를 꺾어서 만들어야 전설의 무기가 나오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물풀의 나무가 단단하긴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물풀의 나무가 없었어도 맨손으로 찢어 죽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근력을 길러야 돼요. 그럼 그 근력은 오늘 갑자기 알약 하나 먹는다고 생기지 않겠죠? 네. 어린 것들이 노력은 안 하고 어디서 이렇게 인생 쉽게 살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물론 있으면 좋죠. 맨손보단 물풀의 나무가 좋지만 비교과에서 뭘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아요. 물론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명확하게 사실. 여러분들 다 잘하려면 미친놈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미친놈처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거 해야죠. 왜 자꾸
디테일에 집중을 하는데 지금은 디테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디테일에 집중하는 건 마지막에 가서 상위 1% 이상이 됐었을 때, 1% 이내가 됐었을 때 디테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넓게 많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 이거에 집중하면 망해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컨설팅을 가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알아요? 1학년, 2학년 가면 그래 이렇게 잘했고 성적을 조금 더 높여보자. 그럼 전교 1등한테 뭐라고 그러게요? 유지하자. 거기에서 전교 1등인데 비교과가 안 돼 있으니까 대학을 못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1학년, 2학년한테. 그럼 반대로 이 성적만 유지하면 네가 원하는 대학 무조건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1학년, 2학년도 없어요. 컨설팅 가가지고. 개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해야 나머지 이거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죠? 근데 물풀에 나무 개 좋은 거 이렇게 구했어.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개 멋있게 만들었어. 근데 힘이 없어서 들 수가 없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힘이 세면 물풀에 나무 조금 구려도 이렇게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알고 뭔가 행동하면 더 좋겠죠. 내 능력에 혹은 내 스타일에 조금 더 맞는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어차피 뺑뺑이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못 가요. 보통은 그런데 보통 아닌 거가 내가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경 써야 될 건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이상한 거에 신경을 씁니까? 예고 가야죠, 뭐 그럼. 예고.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신경 써야 될 거요? 내가 공부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건지, 시간만 들이고 있는 건지, 혹은 정말로 어느 선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좋은 데 가면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그 입시 떨어져가지고 개 멀리 갔어요. 차로 1시간 걸리는데 타고 갔습니다. 차로 바로 집 앞에 학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뭐 되게 먼데 갔어요. 먼데 갔고 니네가 흔히 말하는 면학 분위기 안 좋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3회인가 4회 졸업생이에요. 3회인가 4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미술을 밀던 학교였었어요. 미술 밀던 학교인데 미술도 그 당시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회차가 잦으니까. 지금은 일산 시내에서 미술로 대학 가려고 그러면 꼭 가야 되는 고등학교예요. 근데 선생님 갔었을 때 선생님이 연대 처음으로 갔어요. 그 전까지는 스카이도 그렇고 중앙대도 간 적이 없는 학교였었어요. 근데 선생님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가고 나서 3년인가 4년 있다가 스카이 간 애가 한 명 더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본인이 열심히 물론 다른 조건이 조금 더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주변 탓만 하고 주변 뭐를 맞출 생각만 합니까? 주변 아무리 이 학교 300명 중에 299명이 서울대를 가고 한 명은 재수를 한다고 그래도 그 한 명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 간다고 결정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니까 마치 고등학교만 좋은데 원하는 데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학교랑 똑같아요. 똑같은 친구들 다시 모여서 가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할까? 지금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줘봐. 인원수 적으면 적은 만큼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뭐가 좋고 안 좋아요? 자, 워크북 16번 보겠습니다. 워크북 1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시고 평균값 정리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세요라는 구하세요가 안 나오는 멘트가 없는데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꽤 많이 나옵니다. 문제 끝에다가 평균값 정리라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F1은 3이라고 그랬고 1부터 5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f'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5 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평균값 정리 놓고 봤을 때
O-1분의 F5 마이너스 F1은 F'C랑 같고 C는 1과 5 사이 수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걸로. 요 부분이 얘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대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1과 5 사이 이야기면 우리 O-1분의 F5 마이너스 F1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되는데 요 C가 어디랑 어디 사이라고요? 1과 5 사이. 요 이야기였고 F'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X가 C인 거죠 사실. 1과 5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F'X가 뭐보다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식을 만드셔야 돼요. 이 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문제 F1은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식 넣어서 다시 해보면 4분의 F5 빼기 3이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5는 20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F 얼마? 2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F5의 최소값은 23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평균값 정리를 뒤집어서 반대로 쓰는 거고요. 직관적인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시험 보겠습니다. 자, 1부터 3, 4, 5까지고요. 1 하면 3이래요. 여기 찍혀요. 1,3이에요. 근데 이 내부에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순간 기울기가 모두 5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순간 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6이어도 되고 7이어도 되고 8이어도 돼요. 근데 5보다 작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 안 됩니다. 근데 우리 5일 때 x가 5일 때 여기 y 값이 제일 작아야 된다고요. y 값이 작으려면 요 기울기가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y값이 5일 때 y값이 제일 작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크면 가파르면 좋겠어요? 누우면 좋겠어요? 누우면 좋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 기울기가 제일 작은 5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울기가 5라면 어느 점을 잡아도 F'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을 5로 연결한 여기 5고요. 여기 5 아니죠. 4죠. 그리고 여기 얼마? 20이면 기울기가 5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20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그거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위에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O는 2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예요. 직관적인 이야기고요. 뭐를 이용한 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됐죠? 평균값 정리가 안 써있는데 평균값 정리를 쓰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6월 고3 문제에 나왔었네요. 됐습니다. 시험 볼 거예요. 퀴즈 볼 거고요. 오늘은 14문제입니다.